네,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코스피가 올 들어 처음으로 2020선 딱 올라섰단 말입니다. 근데 금요일 딱 되면서 새벽에 뭐 여객기 추락 사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빠졌고 사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코스피가 근데 금요일에서 장 초반 잠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그렇죠. 바로 회복해서 올라오는 모습 참 안도할 만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그런 박스권도 좀 돌파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직도 뭐 한 3, 40은 남았다 봐야 되겠죠. 당장은 더 힘들겠지만은 최소한 어떤 기대감이나 교도보는 만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연장선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새 경제팀의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난다 봐야 될까요? 지난주 이제 론칭을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지난주에도 그 새로운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밀어 올렸고 조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후반에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또 피격되면서 떨어졌는데 금요일은 그 반응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우리 증시도 그랬고 미 증시도 그랬고 상당히 강한 내성을 보였는데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물론 정치적인 부분 말레이시아 항공기 관련해서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가자지구 지금 또 공습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글로벌 전체적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글로벌 전체 증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외국인 매수가 우리 국내 시장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그 이슈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싶은데 약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 그 경제 지표 쪽으로 우리가 내다본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중국 지표, 그 미국 지표도 중요하겠지만은 중국 지표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필요한데 화요일 보시면은 6월 경기수행지수 중국의 경기수행지수가 발표가 되겠고요. 또 24일 목요일 보시면은 HSBC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 ISM 제조지수와 같은 겁니다. 예비치인데 이게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연동되는 게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최경영 경쟁팀이 지난주에 론칭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들어가는데 당장 오늘 보시면은 한은 총재와의 회동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게 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겠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재계와의 만남이 또 있죠. 재계의 만남 그러면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최근에 많이 불거졌었던 사내 유보금 여기에 대한 어떤 양해나 부탁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자 이런 회동을 통해서 목요일 보시면은 이제 경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최소한 작년 어떤 추경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규모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역시 최경영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실적 발표는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지만은 우리도 기업 실적 발표가 많죠. 특히나 이제 한 수요일 정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분명히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많이 리스크가 누그러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좀 우호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급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괜찮게 진행이 되는데 역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누적 매수가 되겠는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빨간색 외국인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 까만색 선 같은 경우는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기관 보시면은 정확하게 언제 매수가 들어오냐면 딱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은 급락이 나올 때 지수가 이렇게 2000포인트를 하회할 때만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그 위에서는 계속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환매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떨어지면 사고자는 세력은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은 강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위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는 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글로벌 전체 정치적인 대외 변수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뭐냐면 결국은 좀 부족했던 우리 국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 완화되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1,030원 정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또 있는 것이고 분명히 또 우리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국적별로 본다 그러면은 2009년 초부터 해서 밀고 올랐던 게 역시 미국계 자금인데 그 자금이 여전히 지금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은 이번 주 당장 박스권 돌파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네. 좀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은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흐름 특징부터 해서 주요 이슈들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주열 하는 총재 오늘 아침 7시 30분이었어요. 첫 면담을 가졌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기관이 뭐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이 오랜만에 뭐 이가 잘 맞물리면서 그렇죠. 신의 효과를 낼 수 네. 있을지 이런 기대가 참 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 시장 투자 전략을 하나씩 세워봐야 될 텐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떤 쪽의 전략을 좀 주요하게 내세우고 계실지요? 예, 뭐 큰 틀에서 본다면 바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우리가 일단 2,050이나 한 60 정도 가서 안착이 되면은 네. 뭔가 완전히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박스권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포인트 반등 포인트를 한 2,050 정도를 보고 있으면은 무난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역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약간의 우려감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분명히. 해서 정부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종목군, 뭐 건설 정권 쪽 말씀 지난주에 드렸지만은 그런 쪽에 관심을 여전히 좀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중국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이번 주에 2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중국 증시가 지금 하락 추세대에서 뚫을까 말까 합니다. 그게 네. 뚫리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합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략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역시 기관에서도 보면 내수주 쪽에 상당히 관심 많이 보이고 있는 뭐 상황이던데요. 자, 구체적인 관심 종목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그 뭐 국내의 어떤 뭐 경기 모멘텀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선 첫째적으로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이나 증권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번 주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중국 지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중국 지표가 또 돌아 나오고 지금 한 2번, 3번째 돌아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번 돌아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중국 그 차트 자체가 상위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화학이나 철강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런 낙폭 과대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건설도 지난주에 살짝 조정이 좀 있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좀 이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옐런 의장이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급락을 좀 했었던 그 업종 또 구글 실적도 잘 나오고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가 또 강한 반발세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데오인트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시각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아마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지고 있고 매년 현금 같은 경우가 한 3, 4천억 정도가 찍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또 배당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오인트 같은 경우는 또 한번 계속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현대건설이나 네이버, 뭐 데오인트 같은 종목 샘플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어떤 건설이나 증권, 화학, 철강 쪽에 또 중국 경제 지표 보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함께 월요일에 투데이 모닝 전략 함께 시간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